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영어영문학과 멘토링을 진행하게 된 영어영문학과 정학생회장 최시진, 부학생회장 구수연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굉장히 아쉽지만,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학과 및 전공 수업에 대한 소개, 대학 생활, 졸업 후 진로 방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과의 인터뷰를 끝으로 전공 수업 체험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학과 및 전공 수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영문학과는 영어권 국가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학과입니다. 영어영문학과에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약간 문학에 관해서만 공부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영어학, 실용영어, 영문학, 교직이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영어학이란 영어의 언어학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영어학의 전공 과목에는 영어학개론, 응용영어학, 영어의미화용론, 영어 음성의문론 등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학 과목들은 영어를 언어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영어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로 언어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영어 응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실용영어입니다. 실용영어는 원어민 교수님들과의 원어 수업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초급, 중급 영어 읽기와 쓰기, 공인인증 영어 독해, 비즈니스 영어 등의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업 시간에 굉장히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영문학입니다. 영문학은 영미권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비판적 시각을 배양하는 학문입니다. 영미 단편, 영문학개론, 미문학개론, 여성과 영문학 등의 수업이 있으며 다양한 문학 작품을 통해 영어권 문화와 사고방식을 터득하고 우리 사회, 문화를 재조명하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직이수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교직이수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양성하는 전공 과정으로 영어 교육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제공하고 실용적인 교수법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과 교육론, 외국어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과 같은 수업이 있습니다. 이런 전공 과목 이름들만 들어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가지의 전공 과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교직이수 전공 과목인 외국어 교과 교육론입니다. 외국어 교과 교육론은 외국어 교수법에 대한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며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를 교실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수업의 끝자락에서는 배운 이론을 적용해서 실제 티칭을 해보기도 합니다. 외국어 교과 교육론을 수강한 학우분들은 영어 임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였다라는 평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여기 앞으로 쓰이는 강의평은 실제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우분들의 평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문학 전공 과목인 여성과 영문학입니다. 이 수업은 영미 여성문학의 전통을 개관하여 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 인물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고찰하여 여성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수업입니다. 영미 문학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시작하여 이에 등장하는 여성상을 함께 살펴보고 이것이 현대문학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변형되었는지 우리 사회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영문학 전공 강의입니다. 여성과 영문학을 수강하신 학우분들은 이 수업만큼 여성학에 대해 재밌게 잘 느낄 수 있는 수업이 없었다. 다양한 작품을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수업이라는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다른 영문학 전공 과목인 미디어 영문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 영문학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융합된 영미문학 작품을 분석하여 주제와 시대적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하는 전공 과목입니다. 저희는 올해까지도 위대한 개츠비 원작 소설과 3개의 영화를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디즈니 영화 뮬란과 이 원작이 되는 더 우먼 워리어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디어 영문학을 수강한 학우분은 영화를 볼 때 감독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 장면에 왜 저 인물이 나오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작점이 된 수업이라는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용영어 전공 수업인 비즈니스 영어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전문적인 영어 이메일 쓰기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학 생활에서조차 영어로 메일을 쓰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대학 생활 및 직장에서 사용되는 공적인 영어 메일 작성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어를 수강하신 학우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표현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어학 전공 과목인 영어 습득론입니다. 영어 습득론은 일상 대화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언어적 규칙에 대해 살펴보며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적 차이에 대한 근본에 대해 살펴보는 수업입니다. 전반적인 언어 습득에 관한 이론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수업은 교직이수 과목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한 학우분께서는 교육계로 나갈 생각이 없음에도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이라 평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영어 영문학과의 다양한 전공 과목에 알아보았습니다. 이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대학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학 생활 중 어떤 활동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대학에 오기 전에 아무래도 영문과를 꿈꾸면서 왔던 만큼 교환학생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여러분들도 교환학생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성신여자대학교는 현재 20개국 256개교와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이 교환 방문학생 프로그램입니다. 정규 학기 중 해외 협정 체결 대학교에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공부한 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교환학생은 본교 등록금을 납부하면 상대교 등록금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점은 우리 학교에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협력교의 지원 자격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십니다. 보통 공인인증 영어 성적과 평균 학점이 2.75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교류 프로그램은 해외 단기 연수입니다. 학예 동계 방학 중 해외 협정 체결 대학교에서 소정의 연수 과정을 수료한 후 우리 학교의 계절 학기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어학 연수와 다양한 분야의 인턴십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 인턴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한민국 속의 대학생이면서 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휴학생 및 최근 1년 이내 졸업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동기들도 영문과 동기들 굉장히 많이 교환학생 가 있는 상태이고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신여대의 다양한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학교 생활만큼이나 학과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문과 생활의 핵심인 학회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과는 소설학회, 희곡학회, 문화편집학회 총 3가지 학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전공생이 된 이상 앞으로 정말 많은 다양한 영미문학을 접하게 될 텐데요. 동기들과 함께 영미문학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학회인 소설학회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학회란 영미문학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지식을 전하고 구체적인 작품의 해석과 평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작품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학회입니다. 소설학회로 하여금 전공과 연계하여 다양한 영미작품을 다뤄보며 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혼자서는 다루기 어려운 작품까지도 동기들과 함께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희곡학회입니다. 희곡학회는 영어로 쓰여진 희곡 작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품 속 주인공이 되어보고 음향과 조명까지 직접 연출해 하나의 극을 만드는 학회입니다. 완성도 높은 하나의 극을 만들기 위해 대본 숙지와 연기 연습은 물론이며 음향, 조명, 소품까지 세세하게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개강 후 3월에 배우와 스텝을 선출하고 6월에 대본을 받아 7, 8월에 연습을 하고 9월에 공연을 올립니다. 몇 개월에 걸쳐 공연을 준비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활동보다 추억이 많이 쌓이고 원어민 교수님에게 1:1 발음 교정까지 받을 수 있어 굉장히 뜻깊은 대학 생활을 만들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편집학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편집부는 문화부와 편집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집부는 학과 내 일부 정보를 전달하며 잡지와 벽보를 제작합니다. 2022년에도 편집부는 신입생 환영회는 물론이며 중간고사, 기말고사 간식 행사 벽보를 제작하고 선배님을 인터뷰해 잡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영문과 편집학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졸업생 선배님의 진로와 취업 경로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얻고 싶은 정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부는 수정대동제 영문학과 대표 부스를 운영하며 MT와 레크레이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름에 걸맞게 동기들과 전시회 단체 관람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2019년까지 가장 활발한 활동이 지속되었던 문화부였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다시 가장 활발한 학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영어영문학과의 2022년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영어영문학과는 오프라인 행사를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2021학년도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개강총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여름방학에는 멈출 수밖에 없었던 희곡학회 공연 준비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디 2022년에는 더 많은 오프라인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진로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영어는 실용적인 언어임과 동시에 세계 공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를 능통하게 잘한다는 것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문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교직, 공무원, 일반기업, 금융기업, 외국기업, 언론 출판, 번역, 무역, 스튜어디스, 방송국 등 정말 다양하고 폭넓은 기관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어권으로 유학을 가거나 국내 대학원에서 더 깊은 학문을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과에서 전교사 자격증과 더불어 유학시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번역가나 관광 가이드 등 여러 분야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놓고 다소 형식적이라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정말 영어영문학과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선배님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평소 학우분들의 궁금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1, 2학번 최지희라고 합니다. 와. 그럼 여기 입사하신 회사랑 담당하고 계신 업무를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코닉스라는 회사인데요. 아이코닉스는 이제 뽀롱뽀롱 뽀로로랑 꼬마버스 타이어와 같은 이제 국내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제작한 회사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해외 라이선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현재 회사와 직무를 선택하신 결정적인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해외 라이선스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라이선스라는 게 보통 이런 캐릭터 IP들을 활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뭐 정식 라이선스 제품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 이제 정식 라이선스 제품들을 만드는 일이고요. 그리고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이나 뭐 제휴 이런 업무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해외 시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영문과였기도 하고 영어로 계속 이제 업무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직무를 찾다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배님의 취업 준비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데 절대.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3학년 때까지는 취업 준비라고 딱히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막상 이제 시작한 거는 4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뭐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기는 했는데 딱 그 취업을 위해서 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외 활동이랑 그리고 저는 인턴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인턴을 일단 학교에서 해주는 산학협동 인턴을 한 번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약간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외국계 광고 대행사에서 한번 인턴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직으로 입사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선배님께서는 취업 준비에 있어서 가장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중요시했던 부분은 이것도 이제 약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영어 공부는 계속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영어로 업무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영어 공부는 계속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말 취업 준비를 할 때 4학년 때는 면접 준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면접에도 자신 없어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뭐 연습도 하고 그런 면접 준비에 제일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나 직업에 있어서 장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세계 시장을 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선스라는 것 자체가 특정 상품군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상품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정말 다양한 산업군을 다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도 어떻게 보면 장점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산업을 하다 보니 한 가지 산업에만 딱 집중된 전문성을 갖기는 좀 어려운 부분?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선배님께서 지금 맡은 직무나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역량 같은 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흔한 얘기인데 약간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파트너사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제 뭐 약간 협상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조율도 중간에서 해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학생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들로 네.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취업에 있어서 학점이 중요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네. 하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학점 근데 이게 진짜 그 산업 자기가 희망하는 산업군이나 회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뭐 조금 보수적인 회사나 업계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 약간 컨텐츠 산업에서는 사실 학점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그 학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성실성을 딱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어디다 쏟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은 사실 괜찮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이제 곧 1학년 후배들이 복수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네, 네. 오는데 선배님께서 생각하실 때 복수 전공 선택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수전 저는 이제 영문과가 주 전공이었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복수 전공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택했던 이유가 실제로 제가 이제 사회 나가서 어떻게 보면 전공이 2개인 거잖아요. 그 전공 2가지를 내가 융합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문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미컴에서는 이런 컨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많이 배우고 이걸 이제 합쳐서 실무에 쓸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선배님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복전하셔서 네. 이런 컨텐츠 회사에 들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부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쵸. 저는 일단 라이선스 업무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업무 중에 하나여서 근데 이제 미컴 수업을 듣다가 이것도 잠깐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이제 딱 이걸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가 관심 있는 산업에 이런 직무도 있고 이런 업무도 있다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네.
졸업해 뭐가 올라와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생기게 잘 생활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해서 나중에 사회에서 네, 저는 지금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증권사의 컴플라이언스 팀이라고 이제 내부 통제나 리스크 관리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회사와 직무를 선택하신 결정적인 계기나 이유가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그 대학교를 다닐 때 그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해서 금융 쪽으로 가는 거로 좀 마음을 정했었고 이제 실제로 은행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다 보니 뭐 내부 통제나 리스크 관리 쪽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의 취업 과정, 경험을 조금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 그 학교 덕을 조금 봤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학교에서 취업 지원해주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그거를 제가 등록을 했고 이제 회사에서 학교들한테만 외부 사람들 못 보게 좀 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입 직원을 채용할 건데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뭐 이제 면접이나 서류를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루트를 통해서 외국계 은행에 좀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류나 면접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 학교를 많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선배님은 취업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취업 준비에 있어서 중요시했던 부분은 그 회사들마다 또 직무마다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금융투자협회 채용 사이트나 그 회사만의 뭐 입사했던 사람들의 경력이나 뭐 이런 걸 봐서 이 부분들이 중요하겠다 싶은 부분들 있잖아요. 뭐 자격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어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상세한 것들을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실제적으로 그 회사가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파악하는 것들을 많이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현재 담당하고 계신 직무나 업무의 장단점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백오피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고객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무와는 반대로 저는 고객을 직접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업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업무가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쪽이다 보니까 이제 내부 있는 사람들과 이제 하지 말라고 조금 관리를 하는 것들이 좀 장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없지만 또 이거는 좀 스트레스가 있는. 그럼 이제부터 질문은 네. 1학년 친구들이 약간 1차원적으로 네. 궁금해하는 것들인데요. 네. 취업에 있어서 학점이 중요한가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3점대만 이상이면 돼요. 3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양이든 뭐 복수 전공을 하든 어떻게든 이제 맞추시면 돼요. 뭐 이거 가지고 뭐 가타부터 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배님은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셨는데 네. 복수 전공 선택 시에 이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저는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었는데 이제 와서 좀 생각해보니까 저 때 이제 복수 전공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뭘 할 것인지 고민하는 학생들 저희 동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도 이제 저희 때는 또 통계학과나 뭐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1학년이면 이제 한 4, 5년 후에 이제 직장을 갖게 될 건데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좀 쓸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네. 미래에 네, 미래에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고 있어서 저는 만약에 제가 돌아가서 지금 한다면 IT 학부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미래를 좀 네. 생각해봐. 네, 만약에 내가 지금 복수 전공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조금 우리가 영문학과이기 때문에 사실 다 가능한 걸 할 수 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이제 생각을 해봐서 좀, 네,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걸 선택한. 나도 해야겠다. 보고 다양한 경험들이 없으니까 진로를 더더욱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후배들에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진로를 이제 못 정한다는 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선택을 잘 못하겠다. 확신도 없고. 왜 그러면은 저는 경험을 못해서 선택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를 올 수가 없고 조금 활동이 제한적이잖아요. 하지만 또 그 외에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다른 분야 공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원이라도 다닐 수 있다면 뭐 그런 외부적인 좀 다른 방향을 찾아서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 내가 어떤 진로가 맞고 원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경험하면서 정교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좀 막연한 질문이지만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이제 책임자급 여자 상사분이 저한테 오셔서 성신여대 나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네 나왔다 말씀드리니까 본인도 성신여대 나오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조금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많은 선배님들이 이제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서 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그런 의미에서 좀 꿈을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1학년이면 시간이 있으니까 전문직도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시간이 되니까요. 좀 꿈을 크게 가지셔서 어차피 될 거니까. 네. 꿈을 크게 네, 나가라. 그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져보았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멘토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정학생회장 최시진, 부학생회장 구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